이번에는 사진의 분류, 그 다음에 사진 측량의 주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만 하면은 좀 지루해서 이번에는 같이 여러분들도 필기를 컴퓨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워포인트, 여러분도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해주고요. 파워포인트.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작성하는 그 사진의 분류하고 주요 용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도 파워포인트에 같이 따라서 작성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좀 더 뭐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지우고요. 네, 지우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3개 정도 해주고 줄여서 줄여놨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목이 사진의 분류죠. 그래서 여기 박스 사각형 박스를 해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그래서 사진의 분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적 정보 능력에서 파워포인트 저 강의를 들었을 텐데요. 그 강의 잘 기억을 되살려서 제가 하는 거를 잘 보고 따라하면 충분히 여러분도 같이 지루하지 않게 오늘 사진 측량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폰트를 저는 이제 바꿔야 되니까 폰트 바꾸려면 도형 클릭한 상태에서 저는 이제 나눔 고딕, 무료 폰트 나눔 고딕 굵게 이렇게 해서 크기는 뭐 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사진의 분류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의 분류. 뭐 여기까지 뭐 충분히 따라올 수 있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 한 박스 하나 또 쳐서요. 박스 하나 쳐서 사진의 분류,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박스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텍스트 편집 하면은 이제 협각사진, 협각사진. 자, 요거는 이제 채우기를 조금 다른 걸로 흰색, 그 다음에 폰트를 검정. 요거는 나눔 고딕 굵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폰트 20으로 하고 요거는 폰트 18, 그 다음에 저기 크기 18, 폰트는 나눔 고딕으로 했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폰트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로 선택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할 거예요. 몇 개를 하면 3개를 더 할 겁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잘 배열을 잘 맞추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협각이 대신에 보통각, 보통각 사진, 보통각 사진. 그 다음에 광각 사진, 광각 사진, 초광각 사진. 보기 좋게 하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도 하고 한 번 더 여기를 조금 박스를 해서 이렇게 해서 좀 이쪽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박스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자, 이 상태에서 다 보이게 하려면 정렬해서 맨 뒤로 보내기 이렇게 하면 제일 뒤로 간다고 그랬죠. 자, 이거 색깔을 뭐 이 정도 색깔도 바꿔. 여기 테두리가 보이죠. 테두리를 없음, 그래서 윤곽선 없음 하면 이제 테두리가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의 분류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협각 사진, 보통각, 광각, 초광각 사진이 있는데 기사 시험에 아주 쉬운 문제, 상중하, 난이도 상중하에서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로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사진은 보통각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각 사진, 이 보통각 사진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럼 이 보통각 사진은 뭐냐? 자, 보통각 사진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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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요. 다음에 이게 지구 중심이죠. 지구 중심 지구 중심에서 자, 이렇게 했을 때 보통각 사진은 뭐냐? 자,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하늘에서 사진을 찍는데, 자, 카메라를 놓고, 대략적으로 카메라라고 합시다. 카메라. 자,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보통각은,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여기 30도, 즉, 요렇게 찍히는 것을 이따가 또 나오는데 수직 사진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게 지구고요. 그렇죠? 여기가 지구고, 여기는 하늘이죠, 하늘.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구를 바라보고 촬영하는 것을, 이제 항공사진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게 이제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구 중심 방향. 여기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죠. 하늘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지상으로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방향이 지구 중심 방향이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 지구 중심 방향으로 촬영을 하면, 카메라에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 방향이죠. 이 방향으로 정확하게 촬영을 하면 그거를 연직사진이라고 합니다. 연직사진. 여기도 참 글자가 있는데요. 연직사진. 연직사진이라고 그래요. 연직사진은 뭐다? 연직사진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 카메라를 찍는 방향을 지구 중심 방향을 향해서 요거를 광축이라고 하는데요. 광축. 요거를 광축이라고 합니다. 광축. 자, 이 카메라가 향하는 방향, 이거를 광축이라고 하는데, 이 광축이 지구 중심 방향, 즉 연직선과 일치할 경우에 그렇게 찍은 사진을 연직사진이라고 합니다. 연직사진. 자, 그리고 그 연직축, 이 연직선에 대해서 여기 30도. 그러면 자, 이쪽도 30도면 사진은 이쪽만 찍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찍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만큼, 즉 요만큼이 지금 촬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때 요 각도가 여기 30도니까 몇 도가 되는 거예요? 60도가 되는 거죠. 60도가 되게 촬영을 할 경우에 그렇게 찍힌 사진을 보통각 사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각 사진. 보통각 사진. 자, 그러면 광각은 몇 도냐? 광각은 이거에 대해서 45도. 이 축에 대해서
45도. 네. 이렇게 찍힌 겁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도 있죠. 이쪽 부분도. 네. 여기도 45도. 자, 그러면 이렇게 찍히는 거죠. 광각은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광각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니까 얘는 몇 도가 된다? 예, 90도가 되겠죠. 90도. 90도. 예. 자, 초광각은 어떻게 되냐? 초광각은요, 이 광축으로부터 65도. 65도. 예. 그래서 65도. 이쪽도 65도. 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보통각이 이만큼이었다면, 광각은 이만큼, 초광각은 이만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촬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우리 카메라 작가들이 렌즈를 막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각을 광각으로 또는 초광각으로 이렇게 렌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렌즈를 끼면은 보통각으로 할 때는 요만큼만 촬영이 가능했는데 초광각으로 하면 그거에 엄청나게 확대가 되죠. 그렇게 확대가 되는 부분을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협각은 뭐냐? 협각은요, 협각은 그것보다 작은 거, 60도보다 작은 60도 이하의 각을 협각이라고 합니다. 협각.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지금 보면 여기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 광각은 이만큼, 초광각은 이만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범위를 한번 살펴보면 요만큼 또는 이만큼, 네. 이렇게 엄청나게. 자, 보통각, 광각, 초광각. 네. 그래서 이거의 의미를 알겠죠. 이거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뭣도 알아야 되냐면 각도도 좀 알아야 됩니다. 60도, 90도, 135도. 네. 그거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다. 자, 여기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60도, 90도, 135도, 이것도 써주면 좋겠죠. 자, 됐고. 두 번째, 요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컨트롤 C, 두 번째로 와서, 컨트롤 V 하면 그대로 오죠. 자, 사진의 분류. 자, 아까 요것도, 갖고 올 거야, 하나? 협각사진. 자, 갖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이제 촬영을 하는 각도가 아니라 지상에서 찍느냐, 공중에서 찍느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거든. 촬영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찍는 거를 지상사진이라고 하죠. 지상사진. 당연하죠. 지상사진. 그리고 공중에서 찍는 거를 항공사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상에서 촬영하는 것을 지상사진, 항공에서 촬영하는 것을 항공사진. 지상사진은 뭐 이제 그런 거죠. 지상사진은 아까 항공사진은 제가 설명을 했고 지상사진은 자,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축이 카메라 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지금 너무 저기가 해서 잘 안 됐는데, 실제로,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네, 실제로는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보면, 예, 여기가 이제 지상, 찍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이렇게 찍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제 여기에 촬영이 돼서 이제 사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은 이제 지상이 나오고, 예, 지상이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하늘이죠, 하늘. 이 부분은 이제 하늘이 이렇게 찍히게 되죠. 촬영. 이런 걸 이제 지상사진이라고 합니다. 지상사진. 그래서 이 지상사진은, 주로 이제 사진 측량에서는 이제, 어디서, 결국 지상사진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해서 뭐를 만드는 거냐면, XYZ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즉, 항공사진을 가지고, 여기에서, 이게 지구인데, 비행기를 이제 이렇게 띄우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비행기라고 합시다. 비행기를 띄워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XYZ를 끄집어내는 게 사진 측량이라고 했어요. 이건 항공사진이고, 지상사진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XYZ를 끌어내는데, 이렇게 사진을 정면으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찍히는 거죠, 사진이. 이렇게 찍는 게 XYZ가 잘 나올까요?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놓고 찍는 게 잘 나올까요? 당연히 정면으로 찍는 게 잘 나오겠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사람으로 비교하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여기 지형이 있으면 이렇게 찍어야 이 지형이 골고루 잘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찍으면, 옆으로 찍으면, 여기 이런 방향으로 찍으면 옆면이 나오는 거죠. 옆면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항공사진은 이해가 되는데, 지상사진은 그럼 뭐 언제 필요하냐? 지상사진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근접사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접사진은 뭐냐? 지상사진은 특별한 거예요. 즉, 어쨌든 사진을 이용해서 XYZ를 구하는데 이런 게 있죠. 뭐가 있죠? 건축물. 우리 경복궁, 남대문이 예전에 불탔죠. 남대문이. 그런 거는, 우리가 남대문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그죠? 이거는 지금 어디서 본 모습이에요? 옆에서 본 모습이죠. 남대문을 하늘에서 보면, 뭐 이렇게 이제 기와가, 뭐 이런, 남대문을 하늘에서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기와, 이거 이렇게, 기와가 이제 쫙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보이겠죠. 보통 우리가 남대문 하면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그리는데, 이렇게 보이려면 옆에서 찍어야 된다. 즉, 지상에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죠. 요것만 촬영하니까 가까이 가서, 멀리서 찍으면 남대문 외에 다른 부분도 다 찍히니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것만 촬영하는 게 좋으니까 붙는 거죠. 즉, 근접한다 이거죠. 근접해서 사진을 촬영한다 해서 근접사진이란 말을 씁니다. 근접사진. 자, 그래서 항공사진을 가지고, 이런 거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그런 대상도 있죠. 더 작은 대상이 뭐가 있을까요? 더 작은 대상, 도자기 같은 것도 있죠. 도자기, 고려청자,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고려청자에 대해서 3차원 정보를 끄집어내고 싶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도 이 고려청자에 대해서 3차원 XYZ를 끌어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요것만, 카메라를 아주 근접하게 해서 이 부분만 촬영을 하는 거죠. 물론, 2장의 사진, 입체 사진을 촬영하게 되겠죠. 자, 하늘에서 보면,
자, 위에서 보면 지금 여기 이 방향에서 보면 고리청자가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면 예, 이거에 대해서 이쪽 방향으로 찰칵 예, 이렇게 하면 여기 중복되는 부분 예, 이 부분이 예, XYZ로 나오겠죠. 자, 이동해서 이 방향에 대해서 찰칵 예, 두 번 이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찍어야 된다겠죠. 그럼 이 부분이 XYZ가 나오겠죠. 자, 이 방향에서 예,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예, 이 방향에서 또 찰칵 예, 이렇게 찍으면 예, 중복되는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삥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가지고 각각 부분에 대한 XYZ를 구해서 예, 조합을 하면 이 고려청자에 대한 3차원 좌표가 쭉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위에서 청자를 위에서 본 모습이고 이거는 청자를 옆면에서 전체적으로 본 모습이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찍힌 사진을 근접 사진이라고 한다. 이죠. 근접 사진. 그래서 근접 사진을 가지고 한 사진 측량을 근접 사진 측량 이런 말도 씁니다. 근접 사진 측량. 예, 근접 사진 측량. 예, 근접 사진 측량. 예. 그래서 근접 사진 측량은 영어로 이제 클로스 포토그래메트리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서 이거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여기서 가로 열고 클로스 포토그래메트리 클로스 포토그래메트리 가깝게 접근해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XYZ를 구하는 사진 측량 방법. 근접 사진 측량 근접 사진 측량 클로스 포토그래메트리. 항공사진은 이제 항공사진 측량은 항공사진 측량은 이제 공중에서 촬영을 한 거죠. 에어리얼 포토그래메트리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진 측량은 바로 요거죠. 요거 항공사진 측량.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접 지상사진 측량 또는 근접 사진 측량을 이용해서 XYZ로 끊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항공사진 측량은 대표적인 목적이 뭐냐? 얘는 대표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지도겠죠. 지도 제작. 그리고 지상사진 측량의 목적은 어떤 대상물의 정보, 대상물의 공간 정보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항공사진은 이제 항공사진 측량 에어리얼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고 최종 목적은 지도 제작이고 지상사진은 이제 근접사진 측량 클로스 포토그래메트리. 그래서 대상체 소규모 대상체의 공간 정보. 이거를 구축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남대문이 불타서 없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보를 가지고 3D 정보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작년인가요? 작년에 파리 노틀담 성담이 무너졌죠. 그때 사전에 이미 그 노틀담 성당 내부에 대해서 이 공간 정보가 다 구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타 없어졌어도 그 공간 정보를 보고 다시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데 이런 지상사진 측량은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위치에 따라서, 촬영 위치에 따라서 지상사진, 항공사진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는데